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충격적인 영상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1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2번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그래요. 삼성전자 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7% 상당히 큰 폭락장이었습니다, 오늘. 자, 지금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제 채널을 한번 보시면 딱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겁니다. 뭐냐? 자, 문제가 있어요. 폭락장. 역대급 하락이 코로나 폭락장만큼 올 수 있다. 시장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왜일까요? 자, 제가 어떤 이 시장을 보는 측면은 거의 100% 맞아 떨어진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1월 6일날 현금화 50%, 1월 10일날 현금화 70%까지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 텔레그램을 보시면 지금 하락이 심상치가 않다. 이럴 때는 현금화 해줘야 된다. 현금이라는 이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현금화 70%까지 다 보유를 했죠. 자, 그런데 못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제가 뭐 자랑하고자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오늘의 투매 같은 상황이 오늘 반대 매매 얼마큼 나왔는지, 자, 제가 볼 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좀 내용은 그래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 코스닥 3.7% 빠졌어요. 다 패닉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지금 코로나 과거에 600, 뭐 550포인트에서 뭐 350포인트, 뭐 650포인트에서 450포인트 이렇게 갔던 200포인트 빠졌던 때랑 똑같아요. 자, 1050포인트에서 850포인트까지 200포인트가 빠졌어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개인들 계좌 50% 이상 박살났어요, 지금. 자, 고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근방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 50% 박살났어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갖고 계셨던 분들 부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패닉 될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될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에요. 코스피 아니에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대장이 출연하느냐 마느냐가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왜 과거에 정말 많이 오를 때 어떤 종목들이 우리 지금 시장에서 올라왔습니까? 자, 에코프로비엠, LNF, 2차전지 중심으로 올라왔죠. 게임주,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것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대장이 없고 주도 업종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밑을 볼게요. 리노공업? 밑으로 가면 LX세미콘? 이거 반도체죠. 밑으로 가면 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문제가 생겼죠. 자, 시젠 문제 있죠. 그럼 이 코스닥 위로 치고 올라갈 게 뭐냐? 아니면 이들 중에 뭔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그런 종목에 배팅을 늘려가야 되고 그런 종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가 어떤 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셀트리온이에요. 일단 셀트리온, 지금 셀트리온하고 에코프로비엠인데, 자, 셀트리온 말고 에코프로비엠 먼저 볼게요. 자,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부자 거래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당사는 내부자 거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에 대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혐의 거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다만 이 해당 내부자 거래 혐의는 조사 대상인 임지영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뭐냐? 회사가 어떤 방식을 택했냐? 우리 다 같이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임 직원들. 자, 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계약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고 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그걸 주도하지 않았다.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이 연관성을 입증시켜야 돼요. 회사라는 건 뭐예요? 이게 제가 상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상법에 들어가 보면 이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가 이 법인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저 임직원들한테 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게 증명을 해야 돼요. 검찰 쪽에서. 그 증명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증명이 된 거 여러분들 악질경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비자금 관련해서 어떤 공장에 화재를 팍 터뜨려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한 형사가 연루되면서 깡패 같은 형사가 연루되면서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혹시나 그 청주 공장에다가 이거는 그냥 제가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영화에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거기에 안에 내부 문건들 자료 다 넣고 터트려 버렸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뭐 순경 같은 그거를 이제 뭐 경비원 같은 사람이 돌다가 뭐 다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결국은 이 증명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자,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 뭐냐?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이 반등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뭐냐? 일단은 회사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됩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주가가 빠지건 안 빠지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지금 써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쪽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부자 거래 수사 인정했대요. 적극 협조한대요. 왜? 회사는 살아야지. 자, 그래서 입을 열었어요. 즉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26일 오후 늦게 자사 홈페이지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하지만 이제 해명에 일절 나서지 않다 한 언론이 이를 보도한 후 입장문을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장문을 실제로 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똑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것은 공개할 수 없으나, 자,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대요. 자, 주주분들께 죄송하대요. 최선을 앞으로도 다하겠대요. 자, 그래서 임원 4-5명이 입건, 현재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공시 전 임원들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가장 우려스러웠던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 이런 쪽에서는 회사에서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 그게 일단은 오늘의 뭐 폭락을 막은 어떤 하나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가 그래요. 자,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 텔레그램을 보시면 역시 에코프로비엠의 추천 가격은 184,000원. 자, 편입 기간은 6월 10일이에요. 자, 6월 10일 날 제가 추천을 잠깐 드렸었는데, 자, 이 에코프로비엠이 184,000원부터 지금 50만원까지 갔다가 32만원이 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급등이 계속 나오다 보면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제 뭐 과거 주식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텐베거가 나오면 이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갔어요. 텐베거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 뒤로 언제 어떻게까지 빠질지 모른다. 이거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하자. 더 갈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영상을 찍어드렸었어요, 과거에. 자, 그만큼 정말 이제 올라갈 시기에는 정말 잘 잡는 거지만 한 10배 정도 왔으면 진짜 예전에 이런 것과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신풍지약, 시젠, 뭐 HLB도 그렇고 10배 올라갔으면 다 한 거다. KMW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바닥을 잡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좀 중요한 거죠. 하지만 단기간에 이 지금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하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NF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도 2차 전지
결국은 다시 갈 어떤 그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폭락이 나올 거지만 제한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치중을 하셔야 되고, 결국 이게 다시 2, 3년이 지나면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나왔던 기사가 바로 이제 매출 2조, 영업이익 1조, 바이오시밀러 효과가 났다, 요런 이제 좋은 호재성 기사도 났어요. 자, 오늘 26일 어제죠. 5시 46분에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오늘 좀 오를 수 있을까라고 조금은 이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미국 연구진 레키로나 오미크론 변이는 효과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말 안 듣는 약 퇴출하자. 셀트리온 긴장한다. 자, FDA 자국 항체 치료제 2종 승인 취소. 유럽선 출시했지만 유사 조치 가능성도, 이 유사 조치가 뭐예요? 빼버리자 이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셀트리온이 지금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분식회계 논란, 향후 여파는? 자, 이 분식회계 논란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선이 논의가 연기돼서 지금 내달 9일이니까 뭐 다음 달이겠죠. 지금 이제 1월 19일이니까 이제 2월 9일. 그래서 이 증선위에서 이제 재고자산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셀트리온 3사에 대한 논의를 연기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 분식회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장사가 보통 이렇게 하나에서 재고자산을 만들고, 자, 뭐래요? 제가 회계를 공부했잖아요. 자, 뭐냐? 자, 상품을 재고자산을 가지고 와요. 재고자산이라는 계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현금을 쓰겠죠. 현금을 쓰고 재고자산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나중에 팔리면서 뭐가 되냐? 매출이 잡혀요. 여기 현금 매출이 잡히면 매출 여기 좌변에 이렇게 나오고, 현금이 우변에 나오죠. 그리고 매출 원가, 뭐 매출 원가 여기 적히고, 여기에 재고자산, 재고자산, 이게 재고자산, 매출 원가가 바로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익이 남죠. 이렇게 이제 구조가 써내리는 건데, 이 재고자산을 만드는 요 계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셀트리온에서 하고,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하고, 이게 지금 돼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뭐 분식회계까지 이제 좀 얘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참 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회계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편법을 썼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선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사실 뭐 결과론적인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될 거라면 사실 미리 문제가 됐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재고자산을 부풀렸다, 뭐 안 부풀렸다, 그거는 뭐 금액적인 부분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그 내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회계하는 방식 자체가 자꾸만 이제 3사 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시비 털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외국인 자금이 더 막 오지를 않아요. 셀트리온 최저점을 찍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최저점을 찍었어요. 실적은 좋고 막 그러는데 이런 뭐 회계적인 이슈,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뭐 코로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단기적으로 이 투심이 작살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코스닥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없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의 코프로 BM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시장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장이 안 빠지려면 상위 종목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펄어비스, LNF,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실 코스닥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제가 볼 때는 HLB랑 리노공업, LX세미콘 이런 거예요. 자, 뭐냐? 바이오도 그냥 바이오가 아니에요. 바이오 바닥 잡고 올라와서 이거 내려놓고 이렇게 차트 만들어야 되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올라가려다가 말고 다시 여기 정도 왔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반도체와 HLB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만약 이 시간이 오지 않으면 코스닥은 진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뭐냐? 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미 텐베거 찍고 지금 빠지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것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느 정도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상장했는데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해 줄까를 봐야 돼요. 왜? 이 밑에는 지금 작살났어요. 지금 유일하게 제가 코스피 중에서도 보고 있는 건 기아나 현대차,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 시장을 저는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단기간에는 지금 이 시장이 코로나만큼 빠져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과거에도 그래요. 코로나 때 빠졌던 만큼 지금 사실 빠졌어요. 여기서 우리 멘탈이 무너져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다음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다음 시장에 어떤 것들이 올라갈 것이냐를 공부하고 지금 멘탈 잘 버티고 갈 것이냐예요.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이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3월 31일까지 그게 나오죠. 사업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 보고서에 대한 1년 연간 실적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최대 실적,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이거를 뽑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아직 주가가 막 이만큼 안 솟은 게 딱 하나 반도체예요. 유일하게 반도체만 그만큼 안 갔어요.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다 갔어요. 게임, 메타버스, NFT 다 갔어요. 제약바이오 예전에 갔죠.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시기. 자, 반도체가 오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잡아가고, 다시 2차 전지가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하지만 우리한테 믿을 건 결국은 반도체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로 투자를 지속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 잘 보셔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많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지금 포트가 건강해요. 실제적으로 기판 이런 쪽에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안 빠졌어요. 심텍, 대덕전자 많이 안 빠졌어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LX세미콘 이런 종목들도 사실 많이 안 빠졌고요. 원익 IPS 이런 건 좀 빠졌겠죠. 삼성전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많이 빠졌는데 기판 쪽이 많이 안 빠졌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SF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 생각나는 건 이런 건데 많이 빠졌고, 시그네틱스 이런 것들 꽤 많이 빠졌죠. 근데 아직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근데 기판 쪽이 지금도 강하는 거 보면 결국 다시 이런 기판 쪽에 수요가 다시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다음 시장에서 반도체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자, 다음 1분기까지 올해 한 2월 중순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게 왜냐면 단기간에 이런 투심이 살아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자, 지금은 멘탈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 시장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바로 반도체예요. 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